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지금 현재 뭐 경기도는 뭐 돼지 열병인가요? 뭐 돼지한테는 뭐 치사율 100%라고 하는데요. 지금 또 이게 뭡니까? 또 돼지 열병 걸려서 뭐 치사율 100%라는데 뭐 경기도 포천하고 연천이죠. 또 확산이 일로 있는 것 같아서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또 이런 것까지 저 이재명 도지사를 괴롭혀서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 뭐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같이 현장 점검하고 뭐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뭐 이낙연하고 이재명 도지사하고 뭐 관계가 그 나쁠 이유도 없죠.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아무쪼록 빨리 좀 마무리돼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도정 업무를 다른 보다 시급한 문제에 좀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빨리 돼지열병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요 광고 계속 뺑뺑이 돌리고 있는데요. 뭐 마음에 드시면 한번 퍼날라서 광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조국은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자신의 의지를 확고하고 있고 조국의 부인 연상의 누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만간 구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은 한 2개월 하고 3개월은 안 되죠.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흐르기 때문에 뭐 12월 초순경에 아마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각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아직도 이재명 도지사 2심 재판이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문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도대체 이재명 도지사의 이 재판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너무나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특히나 그 이재명 도지사의 그 현재 변호인단인 그 나승철 변호사하고의 인터뷰 내용, 그 다음에 경기도시공사 사장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임명했던 경기도도시공사 사장도 변호사다 보니까 이번 2심 재판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인 그런 법률적 분석을 해줘서 한번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한번 찬찬히 볼 테니까 시간이 내 가지고 이재명 2심 재판이 뭐가 문제인지를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버버버 하면서 멍청한 척하면 안 되겠죠. 도대체 뭐가 문제고 도대체 이런 억지 재판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나승철 변호사를 비롯해서 변호사들이 2심 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지적했던 법률적 문제점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는지,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어떻게 다시 파기환송돼서 무죄 판결이 되는지 그 적나라한 과정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런 좀 약간 상식적인 관점에서 임상기 부장판사가 정치재판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1심에 그 6개월에 걸친 장기간에 걸친 그 재판 전 과정을 조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대체 김용환이가 강제 진단하고 강제 입원을 구별할 줄 아는 놈인지, 또는 이 재판의 전반을 관통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걱정인 것은 대법원도 1심처럼 이 사건의 증언자들의 증언의 공방을 어떤 뭐 영상으로 보지 않는 이상 이 치열한 과정을 시간을 내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이 대법원 재판도 문서 재판이다 보니까 대법원이 또 오판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 상고 이유서를 이재명 변호인단이 적나라하고 상세하고 1심부터의 그런 과정들을 공을 들여서 쓴다고 해요. 상고 이유서를 거기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라면 도대체 이 2심 재판이 무엇이 문제이고 쟁점인지를 한번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대응 전략, 그것은 시간을 내서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이재명 변호인단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2심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운명,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확률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의 한
5% 이상은 이재명의 승리로 파기환송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의 그 분석 기사는 분석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 판단을 정확하게 분석한 내용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도대체 이재명의 재판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주요 쟁점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2심 재판 법원 판단을 왜 이렇게 무시하냐, 너희들 미쳤냐, 아무리 이재명 빠라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것이야, 대법원 판결을 못 믿어 이렇게 주장하면 설명할 줄 알아야겠죠.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변호인단의 현재 대법원에 대한 입장은 승산이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2심 유죄 내용은 2018년 5월 29일 날 KBS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셨죠? 라는 질문에 이재명이가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답변해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단순하죠. 사건 치고는 강제 입원시키려 했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현재 이재명 도지사 측은 상고장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도 2019년 9월 11일 날 추석 전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현재 이재명 변호인 측은 상고 이유서 작성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2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라는 반전 판결이 없으면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직을 박탈하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지지자들 중에 헛소리 삑삑하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김혜경 여사님이 도지사로 출마하면 된다, 이런 댓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런 말 자제하셔야죠. 그 다음에 수원고등법원은 2심이죠. 수원고등법원은 2019년 9월 17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거쳐서 대법원에 상소심 재판 관련 기록을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후에 이재명 도지사 측과 검찰에 이 기록이 잘 도착했다, 접수했다 하는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재명 변호인 측에 보내게 됩니다. 이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를 접수하게 되면 이재명 도지사 측과 검찰은 20일 내, 그러니까 2주가 조금 넘죠. 3주는 안 되고 2주간에 걸쳐서 상고 기록 이 접수 통지서를 받고 내가 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지 상고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인 제출을 하는 기간이 부여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이 되고 이 기간을 넘어서 제출하면 대법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중간중간 상고 이유 보충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는 있는데 이 상고 이유서 단 한 번의 제출이 이재명 도지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설명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단은 피고인이라든가 이재명 도지사가 법원에 출정을 한 게 아니라 오직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 이 이유서 한 장만 보고 서면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출석 재판이 없고 서면 재판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면 재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 측은 상고 이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겠죠. 2심 선고될 때까지 도출된 기록만으로 증거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상고 이유서는 법원의 의견을 필요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재판을 파기환송시킬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변호인 측은 상고 이유서 작성에 전력을 다해야 할 상황입니다.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나성철 변호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나이가 42밖에 안 되네요. 상고 이유서는 2심 판단의 부당함 여부에 대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상고 이유서의 초안, 최종안 등을 만드는데 전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만큼 상고 이유서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상고 이유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변호인 측의 의견은 이렇다고 합니다. 일단 상고 이유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2심에서 판단된 내용은 물론이고 변호인단이 1심에서 주장해서 무죄를 이끌어낸 그런 주장했던 여러가지 내용들을 모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논리를 좀 더 첨부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술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심 판결이 했던 판결의 논리 모순, 이게 가장 문제죠. 2심 판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논리 모순이라는 것이죠. 2심 재판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죠. 2심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죠. 그러니까 강제진단 관련해서 법 위반 사실이 없다,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판단했으면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선거방송 토론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전후 모순된 판단이다. 앞에 게 유죄면 선거방송에서 나온 발언도 유죄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앞에 직권남용 강제 진단 부분에 대해서 법 위반 절차가 없다고 했으면서 선거방송에서 강제 입원을 시도하려 했다는 걸 부정했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유죄 선고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후 논리 모순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2심 재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전후 논리 모순입니다. 그리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 변호인단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을 강조하겠다, 이겁니다. 자,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현재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재판은 13명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3명으로 구성된 소부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서가 있죠. 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단위가. 이 3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대법원은 총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대법원장은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알고 있겠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은 3명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리하게 되는 것이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부의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소수의 의견이 나오는 경우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이재명 도지사의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주장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저는 뭐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예상을 하는데요. 현재 이재명 도지사의 변호인단 측근은 3심에서 반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고 이유서를 촘촘하게 작성해서 2심 유죄 선고의 부당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여러 가지 주장 내용을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어떤 내용으로 반박을 할 것인지 한번 보면은 자연스럽게 대법원이 설득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심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4개 혐의 중 3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은 친형 재선씨 이번건에 대해서 TV토론의 발언 혐의에 대해서 상고 이유서 작성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핵심 주장 내용은 TV토론회가 열릴 당시의 상황이죠. 후보자의 입지, 이재명 도지사의 후보자의 입지, 그리고 토론회의 방식, 그리고 그때 나왔던 내용이나 질문, 그리고 답변의 그 상황적 여건, 이것을 지정을 할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4가지 이유를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가져와서 대법원에 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TV 토론회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여론조사 지지율 50% 이상을 얻고 있었던 유력 후보였다는 것이고, 선거 기간 내에 이재명 도지사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가 치열했다, 이것을 부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 2심에서는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재명 도지사가 압도적이었다, 이런 지지율은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허위 발언, TV토론회에서의 이 발언의 입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참고사항이 아니라고 2심 재판부는 판결을 했었죠. 이것은 대법원의 입장하고 약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는 50% 이상을 얻는 유력한 후보였다, 이것을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이따 아래에서 보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토론회 운영 방식이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 방식이었다, 이것을 부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토론회가 증문즉답식의 시간 총량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의 그 책상 앞에 초침 시계가 있었죠. 타이머가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되어 있던 허위사실 공표 기소 부분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합해서 53초에
불과했다는 상황을 설명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다른 후보들, 유력한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백화점식 네거티브 공세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집중된 상황을 상고 이후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용환의 이 선거 전략이 허위 답변, 부정확한 답변을 이끌어내 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떨어뜨리고 재선거를 하겠다. 선거로 이재명 도지사를 공선법 위반으로 판결받게 하고 재선거를 하겠다. 이런 전략이었다는 게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 당시에 바른미래당 김용환 측은 재선거 전략으로 임했고 음해성과 포괄적이고 다의적인 질문을 통해 방어적이고 불충분한 답변을 유도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올린 영상을 보면 예 아니요라고만 대답을 하게끔 신속한 답변을 요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재명 도지사가 구정신보건법 25조 절차를 모르는 김용환이는 강제진단하고 강제입원을 전혀 구별할 줄 몰랐죠. 김용환 후보의 이런 잘못된 질문에 나름대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1심, 2심 때보다 좀 더 자세하게 대법원에게 설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2심 유죄인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변호인 측은 이렇게 주장할 예정인 것 같아요. 4가지 이유를 집중 강조할 예정이다. 4가지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일단 김용환 후보의 질문에서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입원시킨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있었죠. 여기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해한 바로는 김용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불법적 강제 입원을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한 것은 불법적 강제 입원으로 이해하고 답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에. 그 다음에 구정신보건법 25조 1항부터 3항까지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사망의 진단 입원과 김용환이 묻고 있는 정신병원 입원, 이것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재명 이 재판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진단 입원을 하려 하는 거하고 강제 정신병원 입원은 명확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이고, 김용환의 질문 의도도 이런 진단 입원이 아닌 정신병원 강제 입원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인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제 입원 정신병원을 입원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행위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의도를 묻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이 되려면 어떤 특정한 행위를 묻고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 공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질문 자체는 이재명 도지사가 강제 입원을 하려 했느냐라는 이재명 도지사에게 의도를 묻는 것으로 해석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답변을 했다. 의도를 묻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를 하려는 범죄 고의가 없었다. 이 부분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정밀하죠. 그리고 설사 이재명 도지사 너가 강제 입원이라는 행위를 하려고 했냐, 이런 행위를 묻는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도지사는 법률 검토와 자료 수집, 정신보건법 25조 1항의 진단과 보호 신청, 그리고 2항의 진단 의뢰, 이 진단까지만 과려했을 뿐이고 사망의 진단 입원 절차를 실제적으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한 것 자체도 허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건소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사망의 진단 입원 절차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묻는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사망의 진단 입원 자체는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이 허위 답변도 아니라는 거야. 참 정밀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정신보건법 25조 1항, 2항, 3항은 이미 여러 번 봐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3항을 안 했다는 것이죠.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대 2주 진단 입원을 하게끔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2주 진단 입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주 입원을 실질적으로 이재명 도지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단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주 진단 입원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허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김용환의 질문의 의도가 불법 입원이냐 이런 질문인 것이 확실하다 이런 주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선거 때마다 친형을 불법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네거티브 공세가 있었고, 김용환도
토론회 직전에 기자회견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즉 이재명이가 형님을 불법 입원시키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증인신문 1심에서의 김용환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죠. 그때도 김용환이는 진단 입원하고 강제 입원하고 전혀 구분할 줄 몰랐죠. 그래서 증인신문에서도 나는 불법적 입원을 의미했다고 말한 바가 있죠. 김용환이가. 그렇기 때문에 김용환은 시종일관 지속적으로 이재명이가 불법적 입원을 했다, 강제 입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도 김용환이는 그런 의도로 질문을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검찰 공소장에서도 이재명을 공소할 때 그 공소장에 이재명이가 형님을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형님이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 여기서도 강제 입원하고 진단 절차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검찰이 중간에 공소장을 변경하고 수정하는 일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검찰도 이 김용환의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처음에 강제 입원하고 강제 진단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김용환의 잘못된 질문, 입원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통한 강제 입원이라고 이재명 도지사는 이해를 했고 그 질문 자체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에 따라서 2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입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강제 진단 절차 자체도 무죄라고 봤죠. 아홉 번째로 기존의 허위사실 공표 관련 대법원 판례를 설치할 거라고 합니다. 변호인단은 상고 2서에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는 이 합동토론회라는 이 특수한 상황 이거에 대해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해서 표현의 명확성에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시간이 너무 짧고 촉박하니까. 그리고 2018년 판례에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만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한다는 그런 판례도 있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임상기 판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이 적극적으로 공표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죠. 정말로 이것이 적극적인 것인지는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건 뭐 해당이 되죠. 방송에서 뭐 공표한 거니까. 근데 이것이 적극적이냐? 이재명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이게 표현한 게 맞는지는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변호인 측은 이재명 도지사의 이 토론의 답변은 소극적인 부인에 불과하다. 질문 자체에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묻는 내용이 없고 신속하게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행위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소극적인 부인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볼 때도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사실관계 자체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법률 판가만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론의 발언의 오딩 이 사실관계는 그대로 확정이 되어 있죠. 영상으로도 있고 뭐 TV 방송 영상이 뭐 조작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토론의 발언 오딩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이 발언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1심은 무죄로 봤죠. 왜? 토론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리고 악의적인 질문에 따라서 이재명 도지사가 답변을 한 것이고 근데 2심은 이에 대해서 1심 판단과 달리 판단했다는 것이죠. 이 법적 판결을 평가 부분을 대법원이 어떻게 볼 것인가가 지금 대법원의 핵심입니다. 판단의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불리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을 하나를 두고 1심과 2심이 법률적 평가만 달리했기 때문에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해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성철 변호사의 그 인터뷰를 보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 대법원은 당선 무효를 시킬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당선 무효라는 게 엄청나게 엄중한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좀 더 엄중하게 심사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발언한 것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는지 그 정도로 크게 당선 무효를 시킬 정도로 큰 상황인 건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영향을 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판단은 양형에 관한 판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파기와 환송을 하게 될 것인데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고 파기 환송이 되면 2심은 다시 또 판결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임상기 판사가 또 이재명 도지사 이 판결을 하게 될 것인데
임상기가 과연 이것을 다른 사유를 또 들어서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 300만원에 대한 이 금액을 깎든지 아니면 100만원 이하로 당선이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을 깎는 정도 수준에서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선 무효를 시키겠느냐, 이렇게 변호인단은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임상기 부장판사가 너무 관심이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단이 이재명 도지사가 공식 SNS라든가 다양한 기자회견, 인터뷰 등에서 도민들에게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을 첨부를 해서 해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형님의 강제 진단 절차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얼마나 많은 설명을 했는지를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도민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했다, 이 부분을 변호인 측은 입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3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고요. 불안정한 지위죠. 현재 경기도지사 업무 수행하는데 동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공무원 사회가 술렁거리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아마 3개월 후에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도 변호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의사의 이 2심 판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적 판단에 대해서 SNS에 의견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말한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 없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왜곡했다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선고한 이유죠. 이 그런 일 없다에 대해서 이 경기도시공사, 이현욱 경기도시공사는 이렇게 자신이 법조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2심 판결문을 여러 번 다시 읽어보고 당시의 토론의 영상도 여러 번 돌려봤다 이거죠.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자리에서 예나 아니요 라는 답변이, 이재명 도지사가 예나 아니요라고 계속 답변을 하라고 김용환이가 다그쳤죠. 이런 예 아니요라는 답변이 어떤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답변을 한 것은 어떤 정확한 행동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식의 답변에 불과했다. 그런 일 없다, 나는 아니오다. 그러니까 예 아니오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답변은 아니오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런 일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그런 일에 대한 의견이 또 갈린다는 것이죠.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이재명 답변은 진술이 아니라 의견에 가깝다. 형사사건에서 이를 인부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냐 말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그냥 부정을 한 것이지 어떤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진술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경기도시공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공소사실에 적힌 모든 사실관계를 다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사실을 다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정당방위였다, 위법성이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나는 책임이 없다 등등 범죄가 되지 않거나 처벌 불가라는 주장을 하려면 다 공소사실을 부인해야 한다. 이재명 도지사의 답변은 그런 일 없습니다. 이 그런 일에 대한 해석이 지금 현재 위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이재명 도지사는 나는 불법적 강제 입원을 한 일이 없다, 이 그런 일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않다, 그 질문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 인정과 부정 사이에서 그냥 부인을 하는 그런 의견 진술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이 답변, 나는 그런 일 없다, 이 부분은 어떤 구체적 행동에 대한 허위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그냥 의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성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경기도시공사 사장도 나름대로의 그런 법적 의견을 대법원 상고 이유서에 포함시켜서 아마 의견서에 포함시켜서 제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도지사의 그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어떻게 법률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요, 도대체 2심 재판에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한번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단의 이 주장이 너무너무나 설득력 있고 대법원 대법관들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모로 걱정이 들긴 하지만 워낙 2심 재판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의아할 정도인데 법조인들은 상당히 아마 이해하기 힘든 그런 판단이었고, 아마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1심부터 법률적 판단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변호인단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고 대법원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이 진한 약간 수구 성향이라든가 이재명을 적대시하는 그런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만 아니면, 다시 말하면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만 아니면 원만하게 이재명 도지사의 파기환송 재판으로 승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요 간단한 아니죠. 이재명 도지사의 그 대법원 판결 예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재명 도지사 화이트 파이어.